자, 추정에 의한 우리 방법 적혀 있는데, 자, 추정에 의한 방법이라는 건 우리가 그 선의선출법이다, 이동평균법이다, 총평균법이다, 후의선출법이다, 이건 어떻게든 우리가 사오고 파는 시점에 금액이 제대로 적혀 있고 그에 대해서 보는데, 그걸 통제하기가 좀 벅찬 그런 곳에서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이익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니은의 소매제곱법이라고 매출한 가격을 이제 거꾸로 환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방법들은 재고 자산의 종류도 많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 금액이 아주 변동이 심한 것들 있죠. 주로 유통업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지금 이 방법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올 확률은 우리 세무사의 시험하고 회계사의 시험은 없을 건데, 제가 이거 계산하는 거 나온 거 본 거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에서는 한 번 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그 외에는 얘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우리 시험에서 이론에서 딱 한 번 지문으로 보기 중에 한 개로, 그때 소매제곱법은 유통업에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 방법이 어떤 건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매입을 해요. 자, 물건을 매입을 하면 매입한 거에 대한 이제 재고가 100만 원치다라고 볼게요. 자, 지금 얘가 기초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매출을 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인 거예요. 다 팔면. 그럼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재고가 100만 원치 있는데 다 팔면 200만 원 된다는 건 원가 비율이 50%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중에 우리가 사업을 해요. 영업활동을 하면, 그럼 기중에 우리가 매출을 하는데 매출을 120만 원을 했어요. 120만 원을. 그럼 기말에 우리는 나머지 재고 자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매출 이제 가능액을 보면 전체 다 판다면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20만 원치 팔았으니까 이제 매출 가능한 금액은 80만 원이죠. 다 팔면 200만 원 될 거다라고 했는데 120만 원치 팔았으면 80만 원이 이제 내가 받을, 이거 팔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가 비율을 봤더니 50%였어요. 그러면 이거에 50%를 하면 기말 재고는 40만 원치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 있다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 소매제곱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유통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즐겨 이용하시는 편의점 뭐 이런 곳에서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볼 필요 없어요. 또 뭐 ERP 정보관리사나 한번 보실 거면 어떤 건지 알고 보면 되는데, 우리 시험 용어는 아니니까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편의점 같은 곳에서 쓰고 있다라고 했었죠. 편의점 같은 곳에서 그 종류가 무진장 많고 들어올 때마다 단가가 틀려요. 그런 곳에서 일일이 얼마만큼 내 기말 재고가 남아 있는지를 파악하고 얼마짜리가 팔렸고 이걸 항목별로 전부 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이나 총이익률을 가지고 해요. 거기에서도. 그럼 여러분들이 편의점 봤을 때 똑같은 편의점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규모가 큰 곳이 가급적이면 몇십 원이라도 싸요. 예를 들면 콜라는 금액이 안 적혀 있죠. 그럼 10원이든 20원이든 거기가 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싼 이유는 불량식품이라고 흔히 말하는 원가가 낮은 물건들 있죠.
움직이는 과자든 그런 것들이 규모가 클수록 더 넣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가율이 낮은데 평균을 내버리니까 다른 게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들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스 한다고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포스도 일일이 찍어야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찍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스에서 찍힌 거는 매출한 금액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수량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여기에 발주하겠냐 이런 식으로 ERP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소매제고법이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56페이지에 이제 실기하고 관련 있는 쪽으로 와서,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자, 감모 손실은 얘는 없어진 거고,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거고, 평가 손실은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두 개는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봤을 때 우리가 인식하는 순서는 감모 손실을 먼저 하고 그리고 평가 손실을 인식할 거예요. 그럼 없어진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가치가 하락한 걸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감모 손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우리 재고 자산을 가지고 보면, 자, 금액으로 이걸 썼을 때, 자, 만약에 상품이다. 상품이라고 보면, 얘는 기초 상품 재고액이 될 거고,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될 거고,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될 거고, 여기는 상품 매출 원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기초 상품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는데 단기 상품을 200만 원을 또 샀어요. 그럼 올해 전체에 봤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총 300만 원이죠. 그럼 우리는 상품 매출 원가를 팔릴 때마다 쓰는 게 아니라 기말 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동 결산으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분기하라고. 그럼 기말 상품 재고액이 예를 들어서 230만 원이 230은 너무 심했죠. 130만 원치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기말 상품 재고액에 입력해 주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직접. 우리 이제 자동 계산하면서 기말 상품 재고액 이런 거 쓴 적 있죠? 우린 사올 때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팔릴 때는 장부에 매출 원가 분기 안 했잖아요. 그냥 매출만 분기하고 있었죠. 그럼 그러고 있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쓰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130만 원이라고 쓰면 컴퓨터는 그러면 너 매출 원가 170만 원이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를 하면 대변에 상품 170만 원,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17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예를 들면 자, 그럼 이제 딱 이것만 나오게 빈 회사 했으니까 지금 방금 제가 T 계정한 게 이 부분만 그냥 살린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쓰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쓰는 게 제가 얼마나 했죠? 130만 원이다라고 쓰면 그러면 컴퓨터는 상품 매출 원가가 17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전표 추가를 하면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 170만 원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분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 분개를 하려고 결산 자료 입력에서 이 기말 재고 자산들을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때 자, 이 원리 이해가시죠? 자, 이해갔나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조금 더 응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실제로 있는 게 130만 원이고 실제로 우리가 판 거는 150만 원치가 우리가 실제로 판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이 비게 되죠. 20만 원이. 그럼 이 비는 20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면 감모 손실이라고 할 거예요. 재고 자산이 20만 원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모 손실은 우리는 정상 감모 손실이 있고 그리고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어요.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원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출 원가에 가산할 거고 한마디로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건데 그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감모 손실이 발생이 20만 원 되었죠. 그러면 자, 정상 감모 손실을 먼저 볼게요. 자, 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게 지금 20만 원이면 얘 없어졌으니까 대변의 상품 20만 원,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20만 원 이렇게 쓰고 실제로 당연히
매출된 거는 매출 원가로 분계돼야 되겠죠. 실제가 150만 원이래. 그럼 대변에 상품 20만 원, 아니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1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감모 손실에 대해서 20만 원 분계한 거고, 이건 실제 150만 원치 팔린 거에 대해서 분계를 한 거예요. 자, 이 두 분계에 대해서 이해 갔나요? 이정 씨 이해 갔어? 자, 자, 그럼 자 상품 매출 원가 너무 뭔가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다. 쓰시면 정리하시고 또 화면 왔다 갔다 갑자기 하는 순간 마음 심란해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럼 자, 이걸 보면 자, 이 두 분계는 이해 갔나요? 이건 감모 손실에 대한 분계고, 이건 실제 팔린 매출 원가 분계해 준 거고. 이해 갔죠? 그럼 굳이 이 분계할 필요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그냥 130만 원이라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합쳐서 170으로 분계해 주는데, 방금 170으로 그냥 분계해 줬잖아. 170으로 분계 이렇게 해줄 건데 굳이 내가 따로 이렇게 분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150이 분계되도록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 얘는 우리 전산에서는 우리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감모 손실을. 대신 회계 처리 안 하고 실제 재고액만 쓰는 거예요. 방금 실제 재고액 130만 원만 쓰면 이 20만 원까지 포함되어서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분계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얘죠. 왜 아래쪽에가 문제냐면 이 아래쪽에는 정상감모든 비정상감모든 없어진 거니까 실제 얼마 있는지를 써야 되는데, 얘가 지금 실제 얼마 있는지 130만 쓰면 컴퓨터가 무조건 170만 원이다라고 방금 이 분계한 것처럼 이렇게 분계해 버릴 거니까 170만 원으로 분계 안 되고 우리 이거 150만 원으로만 분계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왜냐하면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분계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매출 원가로 분계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변에 상품이다라고 해서 타계종으로 대체 적용 8번 20만 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20만 원이다. 이렇게 영업의 비용으로 얘를 우리 수동 결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동 결산하기 전에. 얘는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기 전에 이 분계를 해요.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이 들어가면 아래에 타계정으로 대체 20만 원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이 20만 원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분계를 하고 나면 그럼 나는 가서 130만 원이다라고 쓰면 컴퓨터는 300만 원 중에서 다른 곳에 20만 원치 썼고 130만 원치 남아 있으면 팔린 거는 150만 원이네 라고 해서 이 금액을 상품 매출 원가로 분계해 줄 거라는 거예요. 150만 원만. 자, 보면 계산하기 전에 먼저 수동 계산해서 대변의 상품 적요 8번 20만 원, 차변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먼저 수동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는 필수. 그리고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딱 보면 기초 매입 타계정으로 대체 들어와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130만 원치 있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150만 원이 매출 원가라고 얘 빼고 인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난 이 상황에서 전표 추가를 하면 우리 컴퓨터는 이제 여기에 상품 매출 원가를 150만 원을 넣어줄 거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꼭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모 손실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 안 하고 실제 재고액만 쓰고 얘는 수동 계산하고 그리고 자동 계산해서 실제 재고액 입력하고 실제 재고액 입력하는 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비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하고 가는 거고 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실제 재고액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는 실제 재고액 입력하고 분계를 하면 분계하면 나머지만 이제 상품 150만 원,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1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고 정상 감모 손실은 이렇게 분계가 되는데 굳이 회계 처리 안 해도 175로 한 번 해주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전산 회계 1급에는 안 나와요. 전산 회계 1급에는 정말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얼마다만 적혀 있어.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근데 전산 세무 2급에서는 감모 손실이 등장을 해요. 결산 문제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지. 정상 감모 손실 얼마, 비정상 감모 손실 얼마. 그러면 비정상 감모 손실만 수동 계산 해놓고 나중에 자동 계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미착품 이야기하고 촉성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올 때도 있고 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가 더 중요한 이유가 수동 계산이 있으니까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는지 그래서 꼭 확인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이해 가시죠? 자, 다음은 이거하고 지금 감모 손실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건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재고 자산은 얘는 매출 이외의 유출 시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재고 자산인 매출 외에 유출을 낸다는 게 거래처에 기부를 하든 우리 기계를 수선 수리할 때 쓰든 직원을 주든 지금처럼 이런 걸 하든 기부를 하든 접대를 하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없어진 것들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전부 다 매출 원가에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유출되는 거는 대변에 쓴 거죠. 지금 이 유출이라는 건 얘는 우리가 자산 재고 자산이 대변에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이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대변에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비정상 감모 손실만이 아니라 기부했는데 이걸 팔렸다고 매출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거래처에 접대했는데 이걸 팔렸다고 매출 원가에 넣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재고 자산이 대변에 오면 적요 8번을 꼭 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마저도 매출 원가 포함 안 시키려고 적요 8번 처리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이걸 걸어줘야 컴퓨터가 인지하고 우리 기중에 접대를 했던 뭘 했던 어떻게든 했던 거에 대한 그 금액들을 전부 다 모아서 기중에 있었던 거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빼고 매출 원가를 산정할 거니까 기중에 나가는 거 전부 다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거래처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산 원재료를 기계 수선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직원한테 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제품을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대변에 장부에 있던 거 지우면서 이 금액은 매출 원가에 포함하지 마세요 의미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쓰는 거예요. 컴퓨터가 뭐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판다고 가지고 나갔는지 거래처 주려고 가져갔는지 컴퓨터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우리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이고 감모 손실 이야기를 했고, 자 이번에는 평가 손실에 대해서 볼게요. 평가 손실. 자, 평가 손실은 가치의 하락인데 가치의 하락을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저가법이라는 거죠. 저가법. 자, 그럼 저가법은 하는 방법이 우리 장부가액, 근데 재고자산이니까 뭐 취득가액일 수도 있겠죠. 이거 하고 그리고 공정가액, 이 공정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공정가액은 표현하는 게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있고 현행 대체 원가가 있어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이 표현은 판매 가격에 빼기 판매 비용을 뺀 걸 우리는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요.
얘는 제품이나 상품이나 제공품은 이걸 사용을 할 거고,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내가 이 물건을 사온다면 얼마일 것인가, 대체했을 때. 그래서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로 공정가액으로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지금 공정가액으로 삼을 걸 어떤 걸 쓸 거냐라는데, 자, 얘도 인지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TD급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보면 죄송해요. 산소가 안 됐어요. 자, 숫자 쓰는 게 더 힘드네. 자, TD급에 이렇게 정보를 줄 거예요. 항상 준다는 건 아니고 시험에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할 건데, 그럼 어떤 금액을 봐야 될 것이냐, 이걸 봤을 때 상품은, 자, 일단 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입력할 거냐가 아니고 얼마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냐라는 건데, 입력은 이걸로 할 거야. 자,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장부가액이 100만 원이죠. 상품은 순실현 가능액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장부가액이 낮죠. 저가법이잖아. 그러면 이거니까 이걸로 표현할 거예요. 상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제품도 순실현 가능 가치하고 하는데 숫자 너무 작았다. 죄송해요. 180이면 얘는 이 금액이 낮으니까 이 금액으로 보일 거고, 제공품은 얘도 순실현 가능 가치니까 이 두 개 하면 제공품 장부가액이 작네요. 그럼 이걸로 보여줄 거고, 원재료는 장부가액과 현행 대체 원가 비교해 보니까 얘는 순실현 가능액이 아니고 현행 대체 원가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낮으니까 이걸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평가 손실이 발생한 애는 제품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수정 씨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인지를 해야지 뭐하고 비교할지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저렴한 표현으로 원재료만 현행 대체 원가하고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재료만 현행 대체 원가하고 비교했고 나머지는 다 순실현 가능액하고 비교했으니까 순실현 가능액이 내려간 쪽으로 간 거고 나머지는 다 장부가액이 작으니까 얘네들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을 공정가치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공정가액으로 공정가치로 보는 게 제품, 상품,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공정가치로 본다는 거고 현행 대체 원가는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공정가치로 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할 거란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 표에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얘 가지고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우리는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를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